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1권 강독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다루는 주제는요. 페이지 163페이지에 있는 중요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중요성이라는 개념은 트랜서핑 개념들 중에서 줄기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요성은 정말 중요해요. 정말 강조하고 싶을 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중요성에 대한 개념을 오늘 잘 익혀 놓으시는 게 트랜서핑 전반을 이해하는데 또 하나의 핵심 축을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거다 생각하시고 오늘 잘 이해하시고 또 실제로 적용을 하셔서 체험을 해나가시기 바라요. 먼저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중요성이라는 것은 항상 이 앞에 생략된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생략된 말이 있다. 수식어가 뭐냐면 지나친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트랜서핑에서 중요성에 대해서 말한다 하면은 앞에 지나친 중요성이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칫 오해를 하시게 되는데요. 트랜서핑에서는 중요성을 낮출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중요성 제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지향을 합니다. 중요성이 높아지게 되면 그로 인해서 펜듈럼에 쉽게 낚이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과 갈등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성을 낮추는 것이 트랜서핑에서는 큰 작업 중에 하나인데요. 자칫 잘못하면 중요성을 낮춘다는 것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가족이라는 것은 중요한 거 아닌가요? 자녀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하지 않다고요? 중요성을 낮추라고요? 그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는 선생님 저는 수험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자격증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저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중요성을 낮추라고요? 그럼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핵심 원인은 중요성에 대한 개념 이해가 조금 잘못될 수 있다 이건데요. 앞에 지나친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나친 중요성을 얘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구분할 거냐? 가족, 자녀, 수험, 내 진로와 관련된 목표 이런 것들 중요하죠. 근데 이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소중한 거다. 그러나 지나치게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여기에 올인을 하는 걸 얘기해요. 올인하는 거. 몰빵한다 그러죠. 이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희생시켜 버려요. 다른 것들을. 오로지 이 하나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가족이 소중하죠. 그런데 가족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가족에 올인을 해요. 심지어 가족주의라는 얘기도 나오죠. 가족 제일주의예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물론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는 것은 합당한 거죠. 소중한 거고 당연한 겁니다. 그러한 중요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나친 중요성, 다른 것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가족을 제일 우선으로 여기는 것들, 이러한 태도가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중요성 문제에 걸리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뭐가 일어나죠? 중요성이 들어가면 잉여 포텐셜이 올라옵니다. 잉여 포텐셜은 불필요한 에너지라고 그랬죠? 불필요한 에너지가 들어가면은 그 에너지를 없애기 위한 반작용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것을 균형력 또는 복원력. 그 균형력이 작동함으로써 부메랑 같은 현실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원했던 것이 이 반작용으로 인해서 실패한다든가 제자리로 되돌아온다든가 아니면 오히려 이것을 기를 써서 성취를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뻥 터지는 환경, 외부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서 뻥 터지는 환경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은 문제가 터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메랑을 맞지 않으려면 잉여 포텐셜을 일으키지 않아야 하고 잉여 포텐셜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중요성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항상 중요성을 낮추는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그러려면 가족계라는 것도 소중하고 자녀도 소중하지만 이것에 올인하지 말아라. 다른 것들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되면 그것이 관심이 아닌 집착이 된다.
집착을 하게 되면 기대가 아닌 요구를 하게 되고 심지어는 강요를 하고 강압을 하게 된다. 그래서 강한 처벌을 하면서까지도 이 중요성을 붙들려고 하죠.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모든 에너지는 각자의 고유한 그 에너지는 자기만의 에너지를 발하고 그 빛깔을 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이 중요성이 들어갈 때 뭐예요? 이것을 가두는 거죠. 억누르는 거죠. 어떤 틀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격증, 수험 공부 중요합니다. 소중하죠. 그러나 이것에 지나친 가치를 부여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것을 성취하지 못했을 때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성취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이것에 대해서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하게 되면 그때 희생했던 다른 가치들, 균형을 잡지 못하고 미뤄뒀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이것을 성취하고 나면 그때서야 부메랑으로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날아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생각지 않았던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요성은 여러분들 삶을 잘 돌아보시면 어떠한 문제들, 사건들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중요성의 측면에서 한번 재점검을 해보십시오. 이 중요성은 가장 흔한 형태의 잉여 포텐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이쪽 4장에서 잉여 포텐셜을 일으키는 요인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 요인들의 결정판이 중요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제시된 여러 가지 잉여 포텐셜을 일으키는 다양한 요인들, 그 요인들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중요성을 일으키는 요인이다. 어떠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이 열등감이든지 우월감이든지 죄책감이라든지 어떤 것이 되든 간에 중요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중요성을 일으키면 균형력이 깨지기 때문에. 결국은 잉여 포텐셜을 일으키면 그것이 중요성을 높이게 되고 중요성을 높이게 되면 균형을 깨트려서 부메랑을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잉여 포텐셜을 일으키는 요인을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더라도 이 중요성 안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것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한 가지만 관심하셔도 돼요. 중요성을 낮춘다면 잉여 포텐셜이 낮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부메랑이 날아오는 일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중요성이 4장의 내용 나오는 여러 가지 그 항목들을 종합하는 내용입니다. 종합하는 내용이고 일종의 결론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중요성을 익히는 이해를 잘 하시기 바라는데요. 이 중요성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감정의 형태로 드러납니다. 감정의 형태로. 감정이 불균형한 형태로 일어나게 돼요. 그게 뭘까요? 대표적인 게 분노, 짜증, 걱정, 우울, 공포, 절망 이런 등등등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감정들. 그 한마디로 평정심을 깨트리는 거예요. 평정심. 평정심을 깨트려서 감정을 요동치게 만드는 거예요. 요동치게. 우리가 살면서 감정이 잠시 올랐다 내려왔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측면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요동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요동을,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이 만드는 거예요. 흔들어 놓는 거예요. 나를 흔들어 놓는 감정. 나를 송두리째 사로잡는 감정.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 마음을 붙들고 흔들고 심지어는 나의 행동을 멈칫하게 만드는, 위축되게 만드는 이러한 강렬한 감정들. 이 감정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어딘가에 중요성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중요성이라는 것은 실체가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런데 드러나는 게 뭐예요? 감정으로 드러난다. 우리가 평정심을 잃어버릴 정도의 우리를 흔들어대는, 휘둘리게 하는 그러한 감정들. 그것이 환희와 같은, 열광과 같은 그러한 긍정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역시도 중요성이 들어갔을 때 나오는 감정들이에요. 평정심을 잃어버렸죠. 여러분들 경기에서 이겼어요. 옛날에 한일전 기억나십니까? 그 월드컵, 그죠? 월드컵 축구 한일전이 있었죠.
굉장히 그 전국적으로 뜨거웠습니다. 그 열기가. 예, 근데 그때 한일전에서 이겼을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흥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흥분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죠? 정말 그 기괴한 행동을 많이 했어요. 예. 차 위에 올라가고, 버스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태극기 흔들고, 그것까지는 봐주는데 그 위에서 방방 뛰죠. 멀쩡한 개인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그거 멈춰 세우고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방방 뛰어요. 좋다고. 그게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죠? 완전히 그때 홀려있는 상태였습니다. 홀려있는 상태. 전형적인 펜듈럼의 현상이었어요. 승부에서 이겨서 열광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죠. 하지만 이 에너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상적인 것은 아니에요. 다행히 그것은 스포츠 경기였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런 열광을 하면서 흥분을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이 빨려드는 그러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예. 예전에 그 한일전 할 때 이거는 사진으로만 봤는데 남녀가 그 커플이었던 것 같은데 남녀가 그 차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 성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예. 사람들이 이렇게 군중들이 다 모여 있는데 흥분해서 그러는 거예요. 흥분해서. 예. 그 자신들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제 펜듈럼에 완전히 홀린 거죠. 홀린 행동을 하는 거죠. 예. 이런 일들이 열광하는 에너지의 감정에서도 나온다. 네. 근데 대부분은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마이너스 감정이 주로 이 중요성의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나친 우울감, 지나친 분노, 근심, 집착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그래서 내 마음이 평정심을 잃고 흔들리고 빨려들기 시작하면 어딘가에 지나친 중요성이 들어가 있다. 그 결과로 이런 것들이 올라온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펜듈럼은요, 중요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일으키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에게 미끼를 던집니다. 이러한 감정을 일으키기 위한 미끼를 던져요. 왜냐하면 이러한 감정이 일어난다는 것은 중요성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펜듈럼의 전략을 먼저 이해해 보세요. 펜듈럼은 무언가의 중요성을 일으켜서 이러한 감정 에너지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감정 에너지가 펜듈럼이 빨아먹기 위한 에너지거든요. 내적인 갈등이든 외적인 갈등이든 갈등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유발되는 감정, 이 에너지를 빨아먹는 게 펜듈럼이 하고 있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펜듈럼은 먼저 중요성을 일으켜요. 중요성 어디서 일어나요? 생각 안에서 일어납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뭐예요? 가치, 신념. 이 상태에서 중요성이 들어가게 돼요. 이 중요성의 칩이 어디서 박혔는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만약에 가치나 신념 수준에서 잠재의식이나 무의식 수준에서 이 중요성의 칩이 탁 박혀 있으면 여러분들은 결과로서 이러한 감정에 흔들리는 이러한 감정의 경험들이 굉장히 일상에서 자주 일어날 거예요. 어떤 특정한 부정적인 감정이 지속적으로 묶여 있다든가 아니면 쉽게 감정이 격렬하게 요동한다든가 아니면 지나치게 마음을 뺏기는 외부의 어떤 대상의 마음을 뺏겨서 쉽게 흥분한다든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에너지가 소진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이 패턴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가치와 신념 체계 안에 중요성의 칩이 박혀 있을 때는 이거를 이제 풀어주셔야죠. 네. 심리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비합리적인 신념이라고 얘기합니다. 비합리적인 신념. 이런 것들을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심지어는 의식하지 못하고 그런 행동을 반복을 하는데 나는 원래 그래, 너는 원래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래의 본질적인 우리의 에너지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균형 잡힌 자연스러운 이러한 골고루 균형 잡힌 상태의 에너지를 바라는 것이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이거 정상이 아니에요. 비정상을 정상화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특정한 생각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특정한 생각. 예. 뭐 뉴스를 보고, 뭐 드라마를 보고, 책을 읽고, 뭐 어떤 교육을 받고 하다가 보면은 특정한 생각이 이제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사상으로 들어가면 이 깊은 신념 안에 뿌리 박히는 거고, 특정한 생각은 그런가 하면서 이제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가 얘기했는데 몇 마디 들었는데 그런가 하면서 이제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에 따라서 생각에 빠지게 되고, 생각에 빠지면은 거기에 에너지가 들어가서 중요성이 올라가고 감정이 또 유발되기 시작합니다. 이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 중요성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관리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러한 감정의 오르내림이 점점 폭이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어떤 부정적인 감정 또는 지나치게 떠있는 감정, 여기에 지속적으로 사로잡혀 있던 분들이 평정심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평정심으로. 예. 그래서 나의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나의 중심으로. 주로 이렇게 지나치게 흥분하는 분들은 그 외부 스크린, 내부 스크린이라는 개념 들어보셨죠? 타프티를 읽으신 분들은. 외부 스크린은 우리가 오감으로 접하는 세상이죠. 바깥에 있는 자극물에 정신이 쏙 뺏긴 걸 말해요. 사로잡힌 거. 여기에 사로잡힌 거예요. 내 의식이. 내부 스크린은 나의 생각과 감정, 내면의 여러 가지 상념들, 여기에 딱 사로잡힌 걸 얘기해요. 이제 주로 외향적인 분들이 외부 스크린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높고, 내향적인 분들이 내부 스크린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건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할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는 외부 스크린에 사로잡히든 내부 스크린에 사로잡히든 항상 안팎으로 사로잡히는 꼭두각시 노예로 에너지를 계속 빨리고 있다. 펜듈럼은 어떻게 해서든지 외부 스크린이나 내부 스크린을 오가면서 우리의 에너지를 빨아먹고 있다. 우리의 의식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의식의 중심을 찾는 것. 내가 누구이며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를 알고 인식하고 있는 깨어있는 의식의 상태, 현존의 상태, 이 상태를 되찾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안팎으로 흔든다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으로 흔들고 외부의 자극으로 흔들고 왔다 갔다 교란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치게 흥분하고 열광하는 에너지, 이건 외부 스크린에 사로잡혔을 가능성이 높고요. 지나치게 내적인 감정과 생각에 사로잡힌 분들은 내부 스크린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이 다시 평정심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은 바로 의식의 센터, 중심부로 돌아온다는 얘기고요. 의식의 중심부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은 상태, 그래서 슬라이드 기법을 사용하더라도 먹힐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성을 낮추는 일은 트랜서핑을 하는 데 있어서 기초 작업이고 기본이자 트랜서핑 전반에 걸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중요성을 낮춘 이후에 해야 될 건 뭐예요? 복원된 에너지, 보존된 에너지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끌어당김, 가능태 공간의 현실을 끌어오는 그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랜서핑을 하는데 잘 안 된다, 심상화를 하는데 잘 안 된다, 중요성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네. 펜듈럼을 알겠는데 펜듈럼을 어떻게 통과시켜야 될지 모르겠다, 중요성을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근데 중요성을 체크해 보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러한 가치나 신념 체계까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교한 부분들은 또 이제 강론에 해당하는 거고, 그것은 사례별로 다르다. 그래서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른 측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에요. 먼저 우리의 어떤 관념이 있죠. 관념. 이 관념에 의해서 어떤 관점을 갖게 돼요. 시각. 그것에 의해서 생각이 일으켜져요. 그리고 생각에 따라서 감정이 일어나는데,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중요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들 중에 어떤 특정한 것이 중요성에 걸려 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그 중요성에 걸려 있는 부분은 감정이 크게 일으켜지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감정이 안 일어나요. 근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감정이 일어나요. 집단이 모여 있어요. 얘기가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얘기하다가 특정한 반응, 특정한 단어를 사용해서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별 반응이 없는데 나는 이상하게 마음에 걸려. 급격히 기분이 상해. 왜 그럴까요? 건드려진 거죠. 뭐가 건드려졌을까요?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중요성이 건드려진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는 살펴봐야겠지만 내적인 중요성이 건드려짐으로써 무시당한 기분이 들었다 이거죠. 예, 무시당한 기분. 내적인 중요성이 높을 때 무시당한 기분을 잘 느끼거든요. 제가 나를 무시하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느낌을 쉽게 받습니다. 중요성이 들어가면. 그런 경우에 이제 발끈하는 거죠. 발끈. 무심코 한 말인데도. 그리고 별 문제 없이 누구나 별 문제 없이 듣는 얘기라서 나도 서슴지 않고 얘기한 건데 발끈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빠하죠.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내적인 중요성에 뭐가 들어있다. 그래서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 감정이 일어나면 그 감정에 의해서 태도가 돌변을 하죠. 행동이 돌변을 하죠. 그 행동이 돌변하면 거기에 따라서 상대방도의 반응이 달라지죠. 그럼 관계가 또 달라지죠. 그 패턴인 거예요. 그 패턴. 그래서 우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반복하고 있는 분들, 끊임없이 인간관계와 일과 나의 일상생활에서 뭔가가 계속 기운이 빠지고 스트레스 받고 감정의 소진이 일어나고 그게 되풀이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펜듈럼의 자동이체 계좌를 개설한 거예요. 그리고 펜듈럼은 그 자동이체 계좌를 개설할 때 뭐를 이식시켰어요? 중요성의 칩을 어딘가 넣었단 말이에요. 그걸 뽑아내셔야 돼요. 그걸 뽑아내셔야 돼요.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꾸준히 이 패턴화된 거는 주로 관점, 관념, 특정한 생각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찾아서 수정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계속 자동이체 되는 거예요. 펜듈럼 에너지 자동이체. 그래서 중요성을 좀 더 살펴보면 중요성은 내적 중요성하고 외적 중요성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적 중요성은 뭐냐면요. 이게 나예요. 그러면 자신을 지나치게 이상화해요. 지나치게 과대평가를 해요. 이렇게 크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를. 근데 이게 자존감의 수준이 아닙니다. 자신감의 수준이 아니에요. 과대평가예요. 허상이죠. 허상. 없는데 있다고 하는 거 없는데 나의 실체는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인데 이만큼이 있다고 생각하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의 격차, 이게 이제 잉여 포텐셜로 작용하고 이만큼의 격차를 펜듈럼이 미끼로 건드립니다. 여기를 톡 쳐버려요. 그러면 나는 발끈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중요성이 들어있는 경우에 이래요. 그런 말 많이 하죠.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이런 거. 그런 말을 하는 사람 그렇게 겁낼 필요 없어요, 여러분. 믿을 게 별로 없어서 그렇거든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게 뭐예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 내가 어디 소속돼 있는 사람인지 알아? 내가 어떤 권력자랑 연결됐는지 너 알아? 이런 얘기잖아요. 자기 자신의 내면은 쥐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정말로 내면이 꽉 찬 사람은요, 누가 심지어 오해를 할지라도 티를 안 내요. 예전에 그 아는 지인 중에 해외에서 왔어요. 미국에서 왔는데 좀 이제 영어를 이제 더 모국어처럼 하기 때문에 한국말을 하면 약간 어눌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평상시에 그냥 모르고 대하면은 좀 약간 모자란 사람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한국말이 어눌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표면만 보고 이 사람이 뭐 그리고 티를 잘 안 내거든요. 뭐 이렇게 말도 자기 뭐 아는 체 안 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 사람이 이제 이 사람하고 있으면은 뭔가를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우월감을 지금 맛보는 거죠.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 자꾸 뭔가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나중에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 가르치는 사람들 총합 그 이상의 소질을 갖고 능력을 갖고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 하버드 출신의 완전히 수재, 완전 수재였어요. 그리고 팔방미인. 음악이면 음악, 체육이면 체육, 지식이면 지식, 모든 방면에서 고루고루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인간성도 좋아. 뭐 엄친아 이런 얘기 하죠. 이제 그 수준이에요. 이 주변 사람들이 만약에 그걸 알았더라면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낄 만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티를 전혀 안 내. 전혀 티를 안 내고 심지어 그렇게 막 얘기를 하면은 예 그래요. 그러면서 진지하게 들어요. 진지하게 들어요. 정말로. 겸손하기까지 해. 그런데 알고 봤더니 엄청난 능력자였다. 근데 살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면 특징이 뭐냐면요.
겸손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겸손해요. 그냥 겸손해요. 근데 그 왜 그러냐면요. 정말로 뭔가를 알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경험을 또 다양하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게 그게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어떤 학문도 깊이 추구를 하면, 얕게 추구를 하면 그 아는 지식, 그 몇 가지 지식으로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정말로 알게 되면은 모른다가 나오게 되거든요.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정말 모른다는 아니죠. 안다 이거죠. 근데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다. 예. 나는 더 많은 것을 모르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예. 다 안다고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으로 나는 자신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어떤 학문을 깊이 추구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겸손해진 거죠. 이 대자연과 우주 앞에. 그런 형태의 사람들을 제가 만나보면서 정말로 그 빈수레가 요란하고 빈깡통이 뭐 요란하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제 그 말이 틀린 게 아니구나. 이런 상태를 보고 얘기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물론 이제 과정이 있죠. 과정이. 우리가 뭔가를 알게 되면은 그걸 자꾸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또 체화시켜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죠. 예. 어떤 것을 알았는데 그걸 가지고 너무 의스될 필요 없다. 우리는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상대방이 옳을 수도 있다. 예,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중요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적 중요성이 올라갈 수가 없다고요. 내적 중요성이 올라가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한 외적 중요성도 높아지지 않아요. 외적 중요성은 뭐예요? 상대방의 실체가 이만큼인데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상대방을. 내가. 이렇게 바라보는 만큼 이게 허상이잖아요. 허상. 이 허상의 에너지만큼 부메랑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군가를 지나치게 쫓지 마세요. 너무 이렇게 흥분하면서 너무 이렇게 사람을 이상화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은 사람이죠. 다만 배울 게 있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건 나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존경하는 스승 나쁜 게 아니에요. 존경하는 스승이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그 게시판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요가 구루 비크람 보신 분도 계시죠? 이런 경우에 오시오 라즈니시 지나치게 숭배하지 말라고요. 지나치게. 그게 펜듈럼으로 작동한다. 이상화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공허해서 그래요. 내가 텅 빈 만큼, 내가 텅 비어있는 만큼 내가 나를 채울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를 채워줄 누군가를 찾는데 그 텅 빈 만큼 이 사람한테 갖다 씌운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실체로 바라보고 그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 기대가 명백하게 허물어져도 자신의 그 빈 껍데기를 받아들이기가 두렵기 때문에 이걸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사이비 종교 집단이 실체가 드러났는데도 현실로 못 돌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인정하면 내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는 걸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비크람이나 뭐 오쇼의 다큐가 그런 걸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걸 조심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적 중요성이든 외적 중요성이든 그게 맞물리는 겁니다. 알맹이가 없다고 보시면 딱 맞아요. 내가 알맹이가 없다. 내가 속이 알맹이가 딱 빠져있다. 껍데기는 화려한지 몰라도 밖에서는 껍데기를 보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지 몰라도 집에 들어와서 내 알맹이가 하나도 없구나. 그럴 때 여러분들은 자꾸 껍데기를 찾아다니고 그 껍데기를 동일시해서 내 실체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중요성에 대한 개념 여러분들이 잘 살피셔서 이 중요성을 껍데기를 낮추시고 벗겨내시고 하시는 작업을 하시면 좋겠어요. 잠시 쉬었다가 중요성 얘기 조금 더 하고 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갈게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내적 중요성과 외적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내적 중요성은요, 자기를 이렇게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요, 자기를 지나치게 비하하는 경우도 있죠. 이게 실체예요. 이게 실체인데 자신을 더 왜소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왜소하다고. 네. 이 왜소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만큼 또 공간이 생기죠. 이 공간만큼 여러분들은 부메랑을 경험하게 되고 이 공간을 펜듈럼이
미끼로 활용하게 됩니다. 여기에 미끼를 딱 투척하면 걸려들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볼 필요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그러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A라는 사람이 요만해요. B라는 사람이 이만해요. C라는 사람이 이만해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내적으로든 관계에서든 아무런 문제가 안 해요. 내가 이만큼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면 상대방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질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내가 요만큼인 것을 인정을 안 하고 이만큼이길 바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는 이만큼인 사람이 요만큼이라고 생각을 해.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항상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을 하고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해서 있는 그대로 살아나가면 그것이 오히려 큰 빛을 발한단 말이에요. 그 빛이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 빛이. 그게 아름다운 거라고요. 그게 매력이란 말이죠. 매력. 매력은 그런 데서 오는 거거든요. 자신의 빛깔을 있는 그대로. 예. 부족함이 있으면 부족함이 있는 그대로. 예. 그것을 왜곡시키지 않는 거예요. 이 왜곡시키는 게 힘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풍선에 힘을 주는 거 이게 뭐예요? 왜곡되죠. 뭔가를 자꾸 형성해서 만들려고 그래요. 이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터진단 말이에요. 왜 나를 자꾸 왜곡시키냐고요. 내가 좀 못난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걸 그대로 그냥 인정하고 가면 돼요. 바꿀 수 있으면 바꾸죠. 바꿀 수 없는 거면 안 바꿔도 돼요. 그대로 가져가면 돼요. 그런데 그걸 왜곡시키잖아요. 감추려고 왜곡시키고 잘 보이려고 왜곡시키고 누군가를 따라가려고 왜곡시키고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트랜서핑은 변화라는 게 자신의 있는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껍데기를 씌우는 게 아니라 그게 이런 거예요. 있는 그대로로 다시 돌아와라. 있는 그대로로. 그 알맹이에 그게 알맹이인 거야. 알맹이. 알맹이가 있어야죠. 알맹이가. 여러분 조그만 돌이 강합니까? 큰 풍선이 강합니까? 큰 풍선과 조그만 돌이 만나면 부딪히면 풍선이 터져버려요. 풍선이 터져버려요. 어떤 게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짱돌이 되셔요. 짱돌이. 짱돌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돌아오시란 말이죠. 이게 중요성과 관련한 심리학적인 지혜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나친 자기 비하나 지나친 자기 우월한 과대평가 이 모두 지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쓰레기야, 나는 병신이야, 바보야 이런 얘기 이거 지나친 자기 비하에 해당하는 거죠. 사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실제로는 이 돌멩이처럼 단단한 사람인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돌멩이가 풍선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풍선이 사실은 돌멩이를 품고 있었는데 풍선을 터뜨릴 생각은 안 하고 이 풍선을 또 눈사람으로 뒤집어 씌우고 거기에 또 페인트 칠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끝이 없죠, 여러분. 끝이 없죠. 네. 탁 터뜨리셔야 된다고 이거를. 네. 외적 중요성과 관련해서는 외부의 대상을 이렇게 크게 보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어떤 타인, 사람 또는 사건도 해당이 됩니다. 사건이나 목표, 외부에 있는 무언가의 대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큰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큰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상에 중요한 건 없다. 네.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유일한 만고불면의 진리일 것이다. 그것이 아닌 이상 세상에 중요한 건 없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자. 그죠?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자. 네. 모든 것은 알고 보면 사소한 겁니다, 여러분. 예. 물방울과 같은 거죠. 파도가 철썩하면서 포말로 흩어질 때 물방울 하나, 이 찰나와 같은 거, 예. 이런 것에 목숨 걸지 말자.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중요성을 그럼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좀 많은 큰 과제예요, 여러분들. 사실은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중요성 낮추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사실. 왜 어렵지 않냐면, 이게 중요성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는 순간 낮춰지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낮춰지는 것은 애써서 낮춰지는 게 아니라 알아차리면 낮춰져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펜듈럼과 맞물려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펜듈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공격을 당했는지를 먼저 철저히 인식을 하셔야 돼요. 점검을 하셔야 돼요. 야, 내가 알고 봤더니 이런 펜듈럼의 에너지에 걸려서 내 에너지를 다 소진당하고 있었구나. 내가 펜듈럼에 걸려서 에너지를 이렇게 빨리고 있는 것이구나. 이걸 먼저 인식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데 이 펜듈럼에 이렇게 쉽게 빨리고 휘둘렸던 것이 내가 이러한 감정에 휘둘렸던 것인데, 그러한 감정이라는 것이 알고 봤더니 이러한 생각의 중요성이 들어가 있었네. 아, 그렇구나 하는 순간 사실 낮아지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이미 펜듈럼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몸소 경험을 했잖아요. 그건 마치 뭐랑 같냐면 소뚜껑에 한번 손을 대인 거예요. 대인 사람은 이게 뜨겁구나 몸으로 알잖아요. 몸으로 익힌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쉽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펜듈럼이든 이 중요성이든 트랜서핑이든 몸으로 익혀야 돼요. 이게 실천이죠. 실천. 머리로 익히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익히는 거예요. 몸과 함께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적용하시고 몸으로 익히시되 실패 경험에서 큰 걸 배울 수 있다. 펜듈럼에 낚이는 경험, 에너지가 소진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내가 펜듈럼에 폐해를 입었느냐.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러한 중요성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네. 이걸 몸소 경험을 하는 순간, 알아차리는 순간 가라앉게 돼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돼요, 원래.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분들의 특성은 좀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무의식, 잠재의식 또는 너무나 많은 껍데기를 내가 덮어놔서 도대체 뭐가 진짜 문제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 이 상황까지 가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참 좀 머물러서 살펴보셔야 돼요. 이건 이제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네, 이것이 필요해요. 어쨌든 중요성을 찾아 낮춰야 된다. 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또 오류에 빠지시는 게 뭐냐면, 중요성을 낮추는 걸 제가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중요성을 낮추는데 중요성을 부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부 의도를 지나치게 사용하게 돼요. 내부 의도를 지나치게 사용하게 되면 또 펜듈럼에 휘둘리게 됩니다. 네. 내부 의도를 지나치게 사용한다는 게 뭐예요? 중요성을 낮추는데 혈안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중요성을 낮추는데 머리가 너무 과도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감각을 익히라고 그랬는데 머리가 너무 과도하게 사용되니까 머리가 아파. 나중에 머리가 찌끗찌끗해. 골치 아파. 이 에너지가 소진됐는데 왜 그래요? 중요성을 낮추는 일에 중요성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일처럼 하지 마세요. 예. 일처럼 하지 마세요. 게임처럼 하시고 놀이처럼 하시고 즐겁게 생각하셔야 돼요. 뭔가 내가 하나씩 알아감으로써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은 재밌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즐거워요. 그런 생각으로 하셔야지 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며칠 안에 이걸 끝내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할 수 있는 만큼, 되는 만큼, 하고 싶은 만큼 천천히 하시라. 아셨죠? 그래서 그 왜 영화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멋이 중한디 이 유행어를 만들어낸 영화가 있었는데, 정말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소중하죠. 하지만 그것이 그만큼 중요한 건가? 그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네. 그래서 목적과 수단을 착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의 절차 과정일 뿐인데 그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으로 둔갑한 순간 여러분들은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올인하고 그러다가 부메랑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결혼이요,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합니까? 결혼식이 중요합니까? 결혼 생활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적잖은 분들이 결혼식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사실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하죠. 같이 그 사람과 살아나가는 게 중요하죠. 그 사람과 어떤 결혼식을 하느냐가 중요합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헤어지는 경우 있죠? 청첩장 돌리고 파혼하는 경우 있잖아요. 지나친 이상화, 지나친 중요성, 내적 중요성과 외적 중요성이 모두 들어감으로써 갑자기 결정적인 순간에 큰 부메랑을 안는 경험, 이런 경험들 여러분들이 해보셨거나 주위에서 일어난 것을 찾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녀의 진로 진학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자녀와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진학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절차라는 거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목적화하고 중요성을 집어넣는 순간 더 소중한 가치인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부메랑을 맞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회사에 열심히 헌신하는 거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미친 듯이 돈 벌고 일하는 거 필요한 일일 수 있죠. 그런데 지나친 중요성이 들어갑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무엇이 더 소중합니까, 여러분? 건강이 소중하죠. 건강을 잃으면 여러분들 다른 거 다 잃어버리는 거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정말 소중한 게 뭡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몰빵하죠, 몰빵. 예, 다 밀어두고 거기에 몰빵하는 거예요. 내가 돈만 벌면 다 해결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그렇지 않아요. 원하는 돈을 벌잖아요. 어떻게 돼요? 더 벌려고 그러죠. 이제 돈의 펜듈럼에 빠져들어요. 그리고 돈을 벌은 이후에, 돈을 충분히 번 이후에, 목표로 한 수준에 이른 이후에 여기서 내가 중요성을 낮추고 균형력을 회복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돈 펜듈럼에 계속 휘둘리게 돼 있고요. 계속 휘둘리면 큰 부메랑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균형력을 회복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중요성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책을 좀 볼까요? 네, 165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중요성은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고 그것은 균형력의 바람을 일으킨다. 자기 차례가 오면 균형력은 온갖 문제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인생은 오직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변한다. 그렇죠? 네, 여기 동그라미 3개를 하셔야 돼요. 중요성, 잉여 포텐셜, 균형력. 예. 중요성이 들어가면 잉여 포텐셜이 일어나고 또는 잉여 포텐셜이 들어가면 중요성이 높아지고 그럼으로써 균형력, 복원력이 생기고 그래서 부메랑이 날라온다 이 얘기죠. 이걸 잊지 마세요. 166페이지입니다. 볼딕체 볼까요? 그러니까 세상과 조화롭게 지내고 펜듈럼에게서 벗어나려면 과도한 중요성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당신이 자신과 주변 세상에 대해 얼마만큼의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늘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 당신 내면에 지켜보는 자는 잠들어서는 안 된다. 당신 내면에 지켜보는 자가 바로 의식의 중심, 센터. 이것을 잠들게 하는 게 뭡니까? 외부 스크린과 내부 스크린에 사로잡히는 거. 외적 중요성과 내적 중요성에 휘둘리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 읽어볼게요. 나는 결코 모든 감정을 거부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의 강도를 낮추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아니다. 어찌됐든 감정을 대적하는 것은 백해무익한 일이다. 속마음은 부글부글 끓는데 마음을 억누르고 태연한 척하면 잉여 포텐셜은 더욱 커진다. 감정은 태도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당신은 먼저 태도를 바꿔야 한다. 네, 이 부분 아까 얘기했던 거죠. 이 태도에서 감정이 나온다고 하는데 심리학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생각에서 감정이 나오죠. 생각에서 감정이 나오고 그 감정에 따라서 태도, 행동이 뒤따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태도, 책에서 말하는 태도는 생각의 태도라고 보시면 돼요. 마음의 태도. 네. 어쨌든 우리가 이 감정을 나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여러분 오류에 빠집니다. 이 감정과 맞서 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올라오는 감정을 누르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예. 감정과 싸울 게 아니라 중요성을 낮춰야 되는 일이에요. 이건 결과라는 거죠. 증상과 싸울 일이 없어요. 증상과 싸워봐야 본질적인 체질은 안 바뀌어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야 증상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상과 맞서 싸우지 말고 현상과 맞서 싸우지 말고 근원을 건드리는데 그게 뭐예요? 중요성을 찾아서 낮춰라 이거죠. 나머진 결과다. 또한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표현하는 것만 못하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내가 짱돌이라는 것을 풍선으로 덮는 것밖에 안 된다. 예, 오히려 이 풍선을 터트릴 때 아, 내가 이 짱돌이었구나. 비록 작은 초라한 모습이지만 짱돌이었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알맹이를 되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껍데기로 여러분들을 자꾸 포장하지 마세요. 텅 빕니다. 텅 빈 사람이 돼요. 텅 빈 사람. 텅 빈 사람은 어디 가도 두려워요. 들통날까봐. 꽉 찬 사람이 돼요. 꽉 찬 사람이. 꽉 찬 사람이 말 한마디를 해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차 있는 거죠. 167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단락. 사정이 이렇다면 두려워서 아무 짓도 못하겠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사정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균형력은 당신이 반드시 이러저러 해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거나 강박관념이 지나칠 때에만 당신의 삶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다 준다. 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중요성 앞에 지나친이란 말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중한 것을 부인하진 말란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가치는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나친 중요성에 대해서 문제시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아이고 그러면 이 세상에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럼 나 아무것도 하면 안 되겠네?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또 여러분을 알아야 될 게 여기 나오죠. 167페이지 맨 밑에 줄. 중요성을 줄인다고 삶 속의 문제가 당장 확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그죠? 네. 이거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네,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면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내적 중요성, 외적 중요성이 들어차 있는 경우에 이것이 평균 수준의 에너지 제로 상태로 오기까지는 서서히 이렇게 낮춰지는 거예요. 근데 서서히 낮춰지지만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낮춰지죠. 일시적으로 낮춰지면서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일시적으로 케이스마다 여러분들이 중요성의 스위치를 낮추는 이 경험을 먼저 하셔야 돼요. 낮추고 올라가면 또 낮추고 이 경험을 자주 하시다 보면 전반적으로 낮춰지게 되는데 그때는 어때요? 중요성이 올라오는 일이 없어져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완전히 낮춰진 거예요. 그럼 그걸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감각대로 가시면 돼요. 그럼 그때는 중요성이 올라오는 걸 알아차리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중요성이 들어가 있는 것을 찾아야 되고 찾은 다음에 낮춰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감각을 유지하게 되면은 중요성이 올라가는 걸 알아차리게 돼요.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지속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168페이지. 지나친 중요성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균형력과 싸우는데 온통 소모되고 만다. 정작 선택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가 남아있질 않은 것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트랜스서핑을 하려고 해도 힘들고 피곤한 이유가 펜듈럼에게 빨대가 꽂혀 있는 거예요. 이 자동 계좌. 네. 자동이체 계좌가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나가는 게 엄청 많아. 돈을 버는데 매달 자동으로 나가는 게 너무 많아. 이러면 여러분들 지치죠. 돈 버는 게 지치잖아요, 여러분. 돈 버는데 지쳐. 그게 뭐예요? 내가 뭔가 긍정적인 일, 적극적인 일, 트랜스서핑, 뭔가 심상화 이런 걸 즐거운 일을 하는데 지쳐. 왜 지쳐요? 새 나가는 구멍이 많다는 거예요. 이 자동이체 계좌를 해지하셔야 돼요, 이거를. 새 나가는 구멍을 막으시라. 중요성을 찾아서 낮추시라. 이게 펜듈럼과의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게 이제 전략이 있자 전술인 겁니다. 밑에 읽어볼게요. 네, 여기 이 말이 나오네요. 이거 별표 하셔야 돼요, 별표.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특별히 중요하지 않다. 예. 세상에 그렇게 중요한 건 없다. 예, 이런 태도. 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너무 지나치게 이상화하고 너무 흥분하지 말아라. 네, 너무 흥분하지 말아라. 쉽게 속는다 그러다 미디어에 쉽게 속고 사람에게 쉽게 속고 쉽게 돈 뜯기고 쉽게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특별히 중요하지 않다. 근데 이 생각을 하면 오히려 관계가 편해집니다, 여러분. 관계가 편해져요. 이거는 사람을 경계하거나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에너지를 낮추는 방식이거든요. 내가 외적 중요성을 낮추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편해져요, 상대방도. 어떨 때 상대방이 불편해하냐면 나에 대해서 지나친 어떤 이상화를 하면서 다가오잖아요. 그럼 불편해요, 상대방도. 나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사람으로 대하라는 얘기죠. 지나친 기대도 하지 말고 지나친 무시도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표현해주고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을 받아주고 배울 게 있으면 배우고 나눌 게 있으면 나누고 허물이 있으면 서로 위로하고 그럼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큰 문제에 휩싸여서 갈팡질팡 할까요? 수많은 껍데기, 펜듈럼의 자동 이체, 그리고 펜듈럼이 주입한 또 다른 껍데기. 여기서 우리는 나오셔야 됩니다. 마지막 줄, 볼딕체.
사실은 소망을 성취하는 길에서 유일한 장애물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중요성이다. 예.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중요성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다가 자기 스스로 일으킨 거예요, 이제. 스스로 일으킨 생각. 이 부작용이에요, 부작용. 처음엔 펜듈럼이 자극을 했는데, 이제 펜듈럼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를 딱 약점을 찔러버렸더니 스스로 그 생각의 굴레 안에서 생각을 키워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세상은 이런 곳이야. 인생이란 이런 것이야.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내요, 중요성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거기에 확신을 해버려요. 이거 어떻게 도와주기가 힘들죠. 이걸 이제 빨리 여러분들이 직면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예. 이제 마지막 한 챕터 하나 소주제 남겨놓고 있죠. 이것도 이제 마무리 하시면 균형이라는 아주 중요하고 큰 주제를 산을 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평지를 또 걷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중요성에 대한 부분은 트랜서핑의 비밀에도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또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플레이리스트 재생 목록에 가셔서 트랜서핑의 비밀 영상 목록에 가시면 또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다룬 것이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보충을 하셔도 도움이 될 겁니다. 요즘에 제가 조금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늦게 영상을 올렸는데요. 제가 또 주말에 어디를 또 다녀와야 돼요. 한 3일 어디를 다녀와야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못 올릴 것 같은데 그 전에 몇 개를 더 준비하고 갈지는 모르겠는데 영상이 당분간 또 자주 못 올라오는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지난 영상, 아직 안 본 영상 다시 보시고 또 책을 다시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일상에서 점검하시고 적용하시고 이렇게 지속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속이 정말 중요합니다. 꾸준히 생각의 흐름을 지속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 끈이 풀어질만 하면은 영상 보시고 또 블로그에 오셔서 또 참고하시고 글도 남기시고 이런 식으로 하셔서 계속 자극을 받으시면서 동기부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 심리맨 상담소를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리맨 개인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고 있고요. 심리맨 네이버 블로그에 가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마음이 끌리시는 분, 상담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오픈챗이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